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개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개발 툴 IDE는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설문조사를 보면요, 2016년도에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이는 개발 툴이 노트패드였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순위는 10위권 밖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도에 5위권으로 도약을 하더니 2018년도부터는 1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해 갈수록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웹 개발을 할 때 많은 개발자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림코딩 채널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10가지와 그리고 단축키 7분 정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못 보셨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더 유용한 익스텐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익스텐션은 아니지만 꿀같은 신규 기능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함수 코드가 긴 경우에는 중간에 있을 때 이게 어떤 함수였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상단에 어떤 파일에 어떤 함수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인자가 들어오고 어떤 것을 리턴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에 들어가셔서 스티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새롭게 추가된 스티키 스크롤을 활성화해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코드로 오시면요, 여기 코드의 제일 첫 번째 줄을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링해도 함수 정의 부분이 스티키하게 찐득찐득하게 상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함수의 코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함수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인자를 받고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꽤 유용한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티키 스크롤 활성화시켜 보시고요. 얼마나 유용한지 아래 코멘트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 어떤 익스텐션을 설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설치하면 좋을 게 바로 세팅 싱크입니다. 세팅스 싱크는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모든 세팅을 한 번에 동기화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익스텐션이에요. 350만 다운로드와 리뷰 숫자만 보아도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익스텐션의 코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고요. 동작하는 원리도 심플합니다. 내가 설치하고 설정한 모든 세팅 정보들을 여러분들 GitHub 어카운트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클릭이나 또는 단축키로 한 번에 모든 세팅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계정에 있는 세팅 값들을 다운로드 받아올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걸 동기화하느냐? 모든 세팅 파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단축키, 키 바인딩과 그리고 런치 파일, 여러분들이 설정한 스냅펫들, 그리고 설치한 익스텐션뿐만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익스텐션의 설정 값들도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만 있으면요, 그 어떤 PC에 가더라도 새로운 PC를 받더라도 내가 동일하게 작업했던 환경 그대로 한 번에 구축해 줄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면요, 이렇게 웰컴 페이지가 나와요. 웰컴 페이지에 컨피규레이션 안에 보시면 GitHub으로 로그인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로그인 with GitHub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GitHub에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로그인 하시면 세팅스 싱크에 권한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허락만 해주면요, 사용할 준비 모두 완료입니다. 브라우저 창은 이제 닫아주면 되고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오면 어떤 기스트를 사용할 건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나 만드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내가 어떤 것들을 동기화하고 싶고 동기화하지 않을 건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 하단에 세팅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고요. 세팅 싱크에 관련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들을 동기화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체크박스를 통해서 내가 동기화하고 싶지 않은 것을 끌 수 있습니다. 또는 커맨드 팔렛만 열어보셔도 세팅스 싱크나 또는 싱크라고 검색만 하셔도 관련된 여러 액션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ow Synced Data를 클릭하게 되면요, 내가 동기화한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총 몇 대의 디바이스에서 내가 싱크를 하고 있는지, 언제 싱크했는지, 그리고 히스토리들도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션 설명 페이지에 오시면요, 중간쯤에 단축키 안내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요, 한 번에 모든 세팅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윈도우라면 Shift Alt U, 맥이라면 Shift Option U를 이용하면 내 세팅을 다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아웃풋에 어떤 것들이 업로드 되었는지 자세한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기화된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의 GitHub 기스트 페이지에 오시면요, 동기화된 모든 데이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친구들과 다른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스 싱크 하나만 있으면요, 내 생산력을 높여줄 수 있는 세팅을 딱 한 번만 해두고 간편하게 어떤 곳에서든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 유용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익스텐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왠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ESLint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터미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코드 에디터 자체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인자를 전달해야 하는 함수인데 인자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빨갛게 에러 표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ESLint 개발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Git을 사용한다면 정말 유용한 Git 렌즈입니다.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요. 코드상에 커서를 올릴 때마다 누가 작성한 코드인지 언제 추가된 코드인지 자세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됐지? 라고 궁금할 때 커서만 올려봐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요. 더 자세한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커밋 메시지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전체적인 커밋 파일 체인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이용하면요. Git blame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Git blame을 켜면요. 이렇게 각각 라인에 누가 수정했는지 누가 추가했는지 자세한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작성한 거야? 라고 궁금할 때 볼 수 있는 게 바로 Git blame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버전과 이전 커밋 버전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더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Git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드림코딩 채널에 올라온 2가지 Git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아무 라이브러리나 무작위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꽤 유용한 툴인데요. 바로 import cost입니다. import cost를 사용하면요. 내가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을 때 얼마나 큰 사이즈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 아무거나 막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익스텐션 소개입니다. 이렇게 코드에 변수와 그걸 설정할 수 있는 함수를 썼을 때 유저라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커맨드 D를 눌러서 다중 멀티 셀렉을 한 다음에 유저를 오스로 변경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대소 문자를 무시하고 그냥 오스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에 쓰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대문자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때 아주 유용한 익스텐션인데요. 바로 Multiple Cursor Case Preserve라는 익스텐션이에요.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기만 하면요. 다중 커서를 이용해서 특정한 단어를 변경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대소문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유지하면서 단어를 변경해 줍니다. 리액트 노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경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익스텐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블로그 많이 작성하시나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블로그 포스트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데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쁘지 않습니다. 이때 내 코드를 조금 더 이쁘게 캡처해 줄 수 있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바로 코드 스냅이에요. 캡처하고자 하는 파일에서 커맨드 팔렛을 이용해서 코드 스냅을 실행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선택한 코드가 마음에 든다면 위에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요. 찰칵 하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캡처된 이미지를 통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코드를 공유해 볼 수 있겠죠? 일일이 커맨드 팔렛을 실행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코드 스냅을 실행할 수 있어요. 캡처되는 이미지 모양도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익스텐션 세팅에 오시면요. 백그라운드 색상 그리고 라인 넘버를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 그리고 윈도우 창에 컨트롤러를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컨트롤과 라인 넘버 없이 캡처한 버전이에요. 어때요? 유용하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투두 주석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툴인데요. 가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투두라는 것을 많이 남겨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주석으로 남겨두는데요. 투두나 이건 나중에 고쳐줘 라는 fixme 같은 주석을 남겨두면요. 코드가 긴 경우에 어디에 투두가 있는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때 투두 하이라이트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투두와 픽스미를 다른 색깔들로 하이라이트 해주면서 한눈에 아 이거 해야 될 거구나 이거 고쳐야 될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익스텐션이 있거나 유용한 익스텐션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멋지게 코딩해 나가세요.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